목요일 이 시간에는 이용준 한규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설명으로 여러분의 채널을 고정시켜드리겠습니다. 고정 한규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등심 안심보다 좋은 양심 이홍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자녀보험 넘겨줄 때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보통 자녀보험은 자녀가 가입하지 않죠. 네, 그렇죠. 부모님이 먼저 가입을 해주고 자녀가 독립을 하면 그때 자녀에게 이제 넘겨주는 게 일반적인데요. 오늘은 자녀보험을 가입해준 부모님, 또 자녀가 독립해서 이미 자녀에게 보험을 넘겨준 부모님, 또 부모님께 보험을 넘겨받은 자녀,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집중하고 들어주시면 좋은데요. 보통 가입을 하고 점검은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꼭 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녀에게 보험을 넘겨줄 때 혹은 부모님에게 보험을 넘겨받을 때입니다. 부모님이 보험 넘겨주셨다고 그 보험에 대해서 따져보는 자녀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감히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데. 자, 그런데 왜 이런 시기에 점검이 필요한 거죠? 일단 부모가 자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자녀 입장이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가입을 해요. 그리고 자녀가 직장에 들어가면 야 이제부터 네가 내라 하고 보험을 넘겨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 자녀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생기거든요. 또 자녀에게 불필요한 보험을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처음 가입했을 때와 다르게 의료 환경이 달라지거나 보장 범위가 확대되어서 현재 환경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체크 안 하고 그냥 넘겨주게 되면 이 불필요한 지출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보험 점검은 잘 못하더라도 이렇게 보험을 넘겨주거나 보험을 넘겨받을 때만이라도 보험 점검을 꼭 해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불필요한 지출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거나 다름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정말 꼭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하는 거예요? 네, 다른 건 모르겠지만요. 네. 꼭 체크를 해야 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보험료입니다. 이 보험료가 자녀 수입 대비해서 적절한지를 반드시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자녀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그런 싱글이기 때문에 보통 자기 수입의 약 한 5에서 6% 정도면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넘겨주려는 이 보장 내용 자체가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인지 그것도 역시 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싱글인데 부양가족도 없는 이 자녀한테 사망보장이 주 목적인 종신보험을 넘겨준다? 그건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꼭 체크할 게 뭐냐면은 20대인 이 자녀한테 이 갱신형 보험을 넘겨준다? 그것도 역시 문제가 좀 많다고 봅니다. 자녀가 20살인데 20대인데 갱신형 보험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면은 이 자녀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명이 한 100세라고 하면 앞으로 한 80년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80년 동안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고 보장은 똑같다. 역시 이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죠? 그러네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보험 넘겨줄 때 혹은 받을 때는요. 요 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먼저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보장 내용, 갱신형 보험인지 이런 거 따져야 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항과 비슷한데 요 시기라도 요 때만이라도 꼭 자녀 보험은 따져봐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럼 부모님에게 조금 잘못된 보험을 넘겨받은 자녀분의 사연을 통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사연을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했습니다. 함께 먼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작년에 취직을 한 입사 2년차 남성입니다. 취직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지금까지 내주시던 제 보험을 가지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안 내던 보험료를 내려니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보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학교 선배를 만났는데요. 보장이 너무 작다며 추가로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 또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키호테 전문가님, 제 보험이 괜찮은지 점검을 받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사연자분은 취업 후에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보험을 일단 물려받았는데 거기에 또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보장은 부실했고요. 보험료는
튼실했습니다. 아, 튼실하다 못해.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족한 보장을 채우려고 추가로 이제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네. 가뜩이나 보험료가 많은데 더 많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보험료는 부담이 되는데 보장은 부실한 경우라면 뭔가 보험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작정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기존 보험의 문제점을 먼저 찾고 이걸 먼저 해결한 다음에 보장을 추가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는 거를 어쨌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추가로 가입을 하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요 상담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이런 보험은요 이런 비슷한 건인데 한 20건 정도까지 가입하신 분을 봤어요. 그 설계사들이 만날 때마다 이런 거 보장 부족해 혹은 이런 거 없어 빨리 보완해 라고 할 때마다 혹은 전화로 요즘 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가입을 하는 거예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씩. 여기서 하나 급질문. 혹시 마티땡이라고 하는 소형차 아시죠? 그렇죠? 네네. 예전에 그거 7대 갖고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벤땡 혹은 BM땡이라고 하는 차 한 대 갖고 있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일단 본인의 성향과 소득 다르겠지만은 수준과 예. 업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라면은 저라면 한 대. 그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쭤봤더니 100명 중에 99명은 네. 근데 한 분은 역시 사업 때문에 대부분 음. 그런데 이게 바로 그 건이에요. 이게 하나하나씩 자그마하게 했는데 이게 20건이 됐는데 제가 막상 그 보장 내용을 보니까 그닥 뭐 필요치 않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20대한테 그런 보험이 되게 많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암 뇌 심장 같은 건 정말 중요한 보험이거든요. 그런 건 너무 보장이 잘못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을 추가할 때는 그래서 보험을 추가할 때는요 반드시 먼저 기존 보험의 점검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의 핵심 포인트. 자녀에게 보험을 물려줄 때는 보험료가 자녀 수입에 적정한지 꼭 확인하자. 자, 일단 보험이 여러 개 있는 게 중요하고 맞고 좋은 게 아니라는 그 확실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기존 보험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오늘 핵심 포인트로 짚어주신 게 자녀에게 보험을 물려줄 때는 먼저 보험료가 자녀 수입에 적정한지 꼭 확인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야 보험료가 소득 대비 적절한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보장이 잘 가입돼 있는지 판단이 또 가능하겠죠. 그 후에 추가 납입 정도를 생각을 해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1부에서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보험을 이어받았는데 여기에 보험을 추가로 더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험료 부담을 느껴서 조금 점검을 받아봐야겠다라는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핵심 포인트로 짚어주신 게 자녀에게 보험을 물려줄 때는 보험료가 자녀 수입에 적정한지 꼭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사실 정말 부모님이 그냥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셨겠지. 그리고 괜히 내가 이거 잘 돼 있는 건가 하면 조금 부모님이 마음 불편해하실까 봐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보통 부모님들이 보험 물려줄 때 야 이거 내가 대충 가입한 거야 그러니까 가져가 이러는 부모님 없죠. 그쵸. 이거 엄마가 잘 알아보고 정말 좋은 보험으로 가입해 준 거니까 너 이거 해약하면 안 된다. 잘 유지해 보험료 그렇죠. 납입 잘 하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녀분은 사실 이 나이에는 보험에 큰 관심도 없을 나이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보험이 본인에게 꼭 필요한 보험인지 뭐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니까 뭐 열심히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학교 선배님을 만났는데 이 선배님이 보험 설계사였어요. 네. 그래서 보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에 보험을 추가로 또 가입을 한 거죠. 그러고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이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 증권을 봤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30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30대 전후였는데 보험료를 무려 48만 원이나 내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그럴 수 있는데 학교 선배님 너무하네. 학교 선배님 일단 나이가 30대 초반이시는데 48만 원이나 내는 보험료는 조금 약간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대부분이 저축성이라 하면 용서가 되죠.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저축이 하면 그렇죠. 다 내 돈이니까 나중에. 네. 근데 이분이 이제 30대 초반 남성이고 이제 앞으로 결혼 계획도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아내 보험도 좀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자녀가 생기면 자녀 보험도, 그다음에 또 내가 자녀가 생기게 되면은 또 출산 휴가도 쓰게 되면은 결국에 이 보험료 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 게 뻔합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빠른 조치가 이제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도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정말 미래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보험들에 가입이 돼 있기에 30대 초반에 지금 5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계신 건가요? 네, 일단 가입 현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보험이, 그리고 이제 본인께서 이제 추가로 가입한 보험이 있었는데, 우선 이제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보험을 보면은 종신보험이 한 건, 그다음에 CI 보험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요 두 개만 합쳐도 벌써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본인이 새로 가입한, 선배로부터 새로 가입한 보험이 종합보험이 한 건, 그리고 연금으로 알고 있는 종신보험도 한 건 있었어요. 요 보험료가 또 합쳐서 한 18만 원. 이렇게 혼자 한 48만 원 정도 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벌써 종신보험이 있었는데 종신보험을 왜 추가로 또 가입을 하셨는지 약간 궁금하고, 일단 그러면 보험료는 정말 많아 보이는데 보장 내용은 또 어땠을까요? 네, 이게 보험료가 많으면은 보장 내용도 같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거야 뭐 저희가 인정할 수 네네. 있는데, 보장 내용에도 문제가 좀 많았어요. 우선 부모님이 물려준 보험을 보면은요, 종신보험 그리고 CI 보험 있었죠. 이거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거 만능보험이다라고 하시면서 물려주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보험은 암, 뇌졸중, 심근경색, 뭐 신부전증, 간경화, 폐질환 이런 걸 보장해 주는데, 네. 이게 다 보장되는 게 아니라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신부전증이 아니라 말기 신부전증, 그리고 간경화가 아니라 말기 간경화, 폐질환도 말기 폐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이었고요. 더 안타까운 건 이것들이 다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최초에 발생한 하나의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6개 질병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중에 한 개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질병당 최초 1회가 아니라 6가지 질병 중에 가장 먼저 발병한 것만 보장을 해준다고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CI 보험 같은 게, 사실 종신보험 같은 게 만능보험이라고 이렇게 물려주신 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는데, 사실 정말 저희가 방송 전에 이용준 전문가님이 보여주신 보험 상품 설명서를 저도 살짝 보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누가 줘도 사실 읽은 적도 없고 이렇게 일부러 보여주시는데, 읽으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 너무 어렵고 내용도 많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대충 말만 들으면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가지 질병, 거기 지금 단어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도 다 보장이 되는구나. 이런 오해와 착각들을 하고 넘어가시는 소비자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보험 상품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중간중간에 만나시는 그런 설계사님들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건데, 어찌됐든 이제 부모님께서 물려준 이 보험은 만능보험이 아니었다는 거죠. 부모님께서 물려준 보험 중에 또 종신보험도 한 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실손보험으로 알고 계시던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보험은 실손보험이 아니고 실손특약이 들어가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그 주계약이 7천만 원이고 그 밑에 실손특약을 넣어서 가입을 했는데, 이 주계약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일반 사망을 보장하는, 일반 사망보험을 보장하는 그런 보험이거든요. 즉 사망보장금 7천만 원을 보장해 주는 건데, 여기에만 보험료가 11만 원, 그리고 실손특약에 2만 원 더해서 13만 원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아니라 종신보험에 실손특약이 들어간 보험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도 나 실손보험이 왜 이렇게 비싸지? 하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다가 실손보험을 사망보장에 끼워서 가입하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실손보험도 지금 이분 같은 경우로 단독으로 가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 15,000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그는 이런 보험을 갖다가 13만 원 내고 있었으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보험 가입 목적이 실손인데 정작 가입은 사망보장 종신으로 가입을 하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부모님께서는 정말 좋은 마음에 아들 보험을 미리 가입해 준 건데, 안타깝게도 아들에게는 부담이 되어 버렸죠, 이게. 네.
그러니까 보장 내용이라도 좋으면 어떻게 해서든 가져갈 텐데 보장 내용에도 좀 문제가 많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럴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동안 보험료 낸 세월이 좀 아깝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으면 바로 다시 돌아가는 게 가장 빠른 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보험을 가입했다면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빨리 나에게 맞는 보험으로 빨리 바꾸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이익이라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학교 선배에게 개인적으로 추가로 가입한 보험은 어땠을까요? 네, 기존 보장 내용이 이제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종신보험과 종합보험을 추가로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종합보험은 그래도 비교적 잘 가입돼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들이 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원 일당 같은 거, 그런 이제 보장받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보험료가 좀 비싼 게 있었거든요. 그런 특약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좀 삭제해서 8만 원씩 내고 있던 보험료를 한 5만 원대로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그 종신보험 있었잖아요. 그 연금인 줄 알고 가입을 했다고 했는데 이 상품 설명서를 보면요. 20년 동안 납입을 해야 겨우 소액적으로 원금이 됩니다. 이것도 목적과 다르게 잘못 가입했기 때문에 더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직접 만나서 소비자분들을 또 상담하시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보험이 전혀 다른 보험인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누가 속이려고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단어들만 들고 듣고 스스로 그냥 나는 그런 보험일 거다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종신은 실손인 줄 아셨고 또 이번에는 연금인 줄 알고 또 가입하신 종신보험이고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게 20년이 지나야 겨우 원금이 된다는 건 정말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20년이 지나야 원금이 되는데 그게 원금일까요? 그렇죠. 물가 상승률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분을 좀 반영해 보면 네, 실제 가치는 원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일 거예요. 그때 가보면.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정말 문제가 조금 있었던 보험인데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우선 부모님이 물려주신 보험 2건은 정말 안타깝지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은 불필요한 특약 삭제해서 이제 군사를 쏙 뺐죠. 네. 그리고 연금으로 잘못 알고 가입한 종신보험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먼저 다 해놓고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신보험 정리할 때는 손해 안 보게 또 도와주신 거는 맞죠? 손해는 볼 수밖에 없죠. 어. 예, 손해는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거 손해 보기 싫어서 20년간 납입하는 게 더 손해겠죠. 음. 예, 그래서 지금 정도 손해에서 빨리 끊는 게 음. 낫죠. 예.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되는데요. 우선 건강하기 때문에 실손보험 이제 새로 채웠고요. 15,000원 정도 됐고요. 여기에 이제 암과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보장을 좀 추가적으로 채웠는데 여기에 6만 원 정도가 이제 필요했습니다. 네. 사망 보장은 부양 가족이 생기면 그때 이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망 보장이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장을 해주는 정기보험으로 필요한 때 추가를 하기로 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 보험료를 13만 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망 보장 추가하더라도 약 15만 원 정도 선에서 보험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48만 원의 보험료가 13만 원으로 줄었고 나중에 필요할 때 사망 보장을 추가하더라도 15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뭐 35만 원 정도를 일단 지금 아낀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인 35만 원 고기 사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35만 원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마침 딱 좋은 상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은 5년만 딱 납입을 하고 거치를 5년 시키니까 정확하게 내가 납입한 돈의 130%를 좀 확정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걸 대략 계산해 봤더니 금리가요. 확정 금리인데 어마어마했어요. 6% 이상이 되는 상품이었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거는 반드시 10년까지 꼭 유지하십시오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서 이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10년 동안 유지해야 그 6%의 금리를 맞습니다. 받을 5년 수가 납입하고 있다. 5년 거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게 좀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그런 보험사의 저축 상품인데요. 네. 단점도 있습니다. 중요하죠. 이게 그런 것도 알아야죠. 네. 금리는 굉장히 높은데
7년 이내에 만약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은 네. 납입한 원금의 반도 못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은 어떤 사람한테 유리하냐면 내가 꾸준히 저축을 해서 10년간 저축을 해서 내가 뭐 목돈을 만들겠다. 10년 뒤에 있을 재무적인 이벤트에 좀 써야 되겠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유리하고요. 그냥 금리가 되게 높네.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갖고 섣불리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현금 흐름을 잘 따져 보시고 이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연자분은 지금 남은 뭐 보통 보험이 10년 납, 20년 납 이런 식이고 또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거는 갱신형이었으니까 그거는 한 80년 더 내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면 10년 동안 보험료 낼 돈으로 20년 보험료 낼 돈으로 10년만 내서 이렇게 목돈을 또 마련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이런 상품과 솔루션에 딱 들어맞는 분이셨네요. 아, 오늘도 정말 새롭게 또 그 약간 경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지금 자녀한테 정말 엄마가 이거 신경 써갖고 너 준 거니까 잘해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정말 점검이 언제 필요한지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오늘도 참 도움되는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더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